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큐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유가 참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5달러 정도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경기 침체 같은 우려 등의 이유로 해서 고점 대비 30% 넘게 빠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WTI 차트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WTI는 이렇게 falling wedge의 상태로 하락하는 RSI의 흐름과 함께 원유 가격은 떨어져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falling wedge의 형태로 하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이 지점인 65달러까지 가던가 또는 반등을 해주면서 85달러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제법 존재합니다. WTI가 65달러만큼 하락해준 뒤에 올라갈지 아니면 85달러까지 바로 갈진 저도 모릅니다. 과정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매크로적인 펀더멘탈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은 85달러까지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이고요. 차트도 하나의 데이터인 만큼 제가 특정 기업에 투자를 시작함에 있어서 차트를 감안하여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섹터의 전반적인 미래 전망이 암울하지 않고 괜찮을 것이라는 확률이 높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섹터에 있어서의 매크로 사항은 어떠한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원유 섹터에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입니다. 수요가 낮거나 공급이 너무 높으면은 원유 섹터는 투자하기에 불안한 미래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공급대로 안 좋다면은 환경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며 고유가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은 환경인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오펙 플러스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의 목표치 대비해서 생산량 현황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이때처럼 플러스였다면 목표치를 만족시켜주는 원유의 양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이너스라면 오펙 회의 때 정해놓은 목표치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펙 플러스에 가입된 나라들은 목표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 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점 목표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생산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지자 이것 때문에 최근에 200만 배럴 감산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수요는 강하고 공급은 약해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펙 플러스로 하여금 추가적인 감산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설사 감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런다고 했을 때 3.9밀리언 배럴 정도의 양이 계속해서 목표치 대비 부족한 공급량으로 자리 잡힐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수요는 2023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시 경제를 개방함에 따라서 이렇게 2에서 3밀리언 배럴의 원유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은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가파른 성장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 중 하나인 중국이 개방을 함에 따라서 원유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많은 원유를 필요로 하는 산업은 항공산업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뜨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 그림은 12월 8일날 잡힌 데이터로 리오프닝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전엔 계속 떨어졌지만 최근 들어서 살짝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상태이고 12월 13일날 잡힌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12월 8일에 비해서 단 5일 만에 날아다니는 항공기의 숫자가 2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의 항공기 숫자는 2019년에서 이렇게 2021년까지와 비교해봐도 너무나도 적은 수치이며 정상화된다면은 머지않아 이렇게 10,000대까지도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원유에 대한 수요는 더더욱 커지겠죠. 그러한 와중에 원유의 재고는 굉장히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량은 거의 1987년도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2023년이 되면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재비는 높아졌고 원유 섹터의 입장에서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밀어주고 있는 상태인 만큼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투자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할 바에야 지금 원유 섹터는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지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재고량은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의 새로운 유정은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량이 앞으로 회복되는 데까지는 꽤나 큰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저평가 기업들 대상으로 투자하고 수량을 모아나가고 있는 만큼 S&P 500 매크로 상황과
원유 섹터의 상황을 매일 관찰하고 공유드리고 있고, 멤버십 분들께서 알아야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은 영상보다 훨씬 먼저 미리 업데이트를 해드림으로써 대응할 준비는 물론 제 매매 내역 또한 공유를 드리면서 장기 투자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저희들과 함께 장기 투자 해나가고 싶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WTI 차트를 확인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원유 섹터의 미래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개별 기업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눈독 들이고 있는 기업은 바로 브라질 원유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입니다. 페트로브라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점 대비 약 40%가량 빠진 이유는 바로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바뀌었고 룰라가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맡게 되면서 페트로브라스에 있어서 50.16%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정부인지라 페트로브라스의 경영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 페트로브라스의 CEO가 바뀌기도 했고, 새로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한때 과거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이 오퍼레이션 칼와시 현상과 같이 기업이 부패하게 되어 실적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또한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법안이 제정되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페트로브라스의 경영진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36개월 동안 막는 법안이 제정되었고, 최근 들어서 이 법안을 36개월에서 1개월로 바꾸자 하는 법안이 제시되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태입니다. 물론 통과가 되려면은 대통령의 사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선출된 룰라의 입장에서 부정부패를 막고자 선출된 이러한 법안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면서까지 리스크를 질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로 인해 페트로브라스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는 위치까지 되돌아와 주었습니다. 페트로브라스의 PE 멀티플은 지금 1.79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펀더멘털 기준으로 봤을 때 페트로브라스는 엑소모빌이라던가 쉐브론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러한 기업이 PE 멀티플이 1대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이며 정치적 리스크가 과대하게 적용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순이익 성장률이 각각 32% 그리고 12% 정도로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2021년에는 이렇게 1273% 그리고 2022년에는 68%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이루었기 때문에 2023년과 24년에는 성장률에 있어서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멀티플이 1.79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저평가인 것입니다. PE 멀티플뿐만이 아닙니다. 영업현금 흐름 기준으로 봐도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은 0.76이고요. 프리캐시플로우를 기준으로 봐도 1.01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과하게 주가가 하락해 있는 만큼 공매도의 비율은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주가가 너무 하락할 대로 하락한 나머지 공매도를 거의 아무도 안 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배당률은 62%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페트로브라스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크긴 합니다만 배당률이 이렇게 높은 기업은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조만간 배당 컷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페트로브라스를 대상으로 적혀진 규정을 보시면요, 페트로브라스 순이익의 25%가 주주들 대상으로 배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유가가 유지됨에 따라서 페트로브라스가 좋은 순이익을 기록해 나가는 이상 높은 배당률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며, 정부 또한 배당을 받는 큰 주체 중 하나인 만큼 배당을 아예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원유 섹터의 차트와 미래 전망, 그리고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페트로브라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더 많은 분석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는 만큼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텔레그램에는 조만간 추가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